지금부터 주소연 학원 각 수업 종류에 따른 어떻게 하면 수업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 중에 쪽지 시험이 있다고 공지가 되는데 이 쪽지 시험을 처음에 입학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쪽지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어떠한 학습 집중력으로 대하면 쪽지 시험이 또 편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트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보죠. 일단 여기 지금 종합성적표에서 수업 성적이 있거든요. 수업 파트, 수업 중에 진행되는 각각 파트별 성적을 다 저장시키고 종합성적표로 만들어 주는데, 유난히 종합성적표에서 수업 성적이 낮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쪽지 시험이 있는데 쪽지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요? 문법 수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독해 수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는 독해 수업은 들을만 한데 독해 과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독해 과제 파트랑 좀 연결되는데 간단하게 독해 수업과 과제를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청취 수업이 의외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청취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요점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종합성적표에서 수업평가 점수가 너무 항상 낮게 나와요. 종합성적표에서 수업성적은 100점을 현재는 기준으로 만점 평가가 되는데 90점을 넘기는 학생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90점 좀 넘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성적이 거의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고 80점 막 70점 이렇게 나오는데 90점을 넘기는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ESB예요. ES. 충분히 여유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카운트에 배정된 학생을 조금 어린 듯해서 또는 좀 학습력 때문에 실력 대비 한 단계 낮춰서 배런에 배정했다. 이렇게 한 단계를 낮춰서 배정하는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 코스 그대로 적절하게 배정했다고 했을 때 예습 없이 수업에 바로 들어와서 독해 시험을 보고 독해 문제를 풀고 청취를 바로 문제 풀고 받아쓰고 이렇게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 90점을 바로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90점이 넘는 학생들은 예습을 거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이 예습에 대해서 제가 예습을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숙제를 할 시간, 시험 준비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예습을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지금 숙제하기도 바쁘고 시험 따라가기도 바쁜데 예습을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습은 숙제나 시험처럼 별도의 시간을 따로 막 몇 시간씩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습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수업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간다, 청취 한 번이라도 듣고 들어간다, 독해 한 번이라도 읽고 들어간다.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력이 약한 학생들은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있지만 최소한 약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난 시간이 없다. 아예 안 보고 들어가지. 이 상황하고 한 번이라도 읽고 들어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 청취 한 번 듣고 독해 한 번 읽고 문법 시간이 있다? 그럼 문법 한 번이라도 읽고 들어가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실제로 집에서 어머님들이 학생을 태우고 오든가 아니 학생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든가 청취 그냥 귀에만 꽂고 있으면 음악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음원을 그렇게 한 번 들으면 돼요. 독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한번 훑어보면 돼요. 지문 내용이 대충 이렇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것만 파악하고 들어가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습한다고 몇 시간씩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30분이든 20분이든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면 그만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 어떤 복습이나 확인 테스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업이에요. 수업에 얼마나 집중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 학원 학습이든 학교든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업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복습도 아니고 확인 테스트도 아니고 예습이란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예습을 아예 포기하지 말고 잠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예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파트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쪽지 시험을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쪽지 시험이라는 거는 쪽지 과제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좀 보죠. 쪽지 시험은 무엇인가? 쪽지 시험은 수업 중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요건 중요하니까 요거 빠르게 외워보자. 1분 줄게, 2분 줄게, 3분 줄게. 그리고 즉시로 막 외워요. 그리고 바로 테스트를 봐요. 학생끼리 바꿔가지고 채점하고 기록해서 저희는 학원 전산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게 성적표에 올라가고, 이 쪽지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 맞은 학생과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린 문제는 여기 있죠. 틀린 문항은 한글, 영어 모두 2번씩 써서 제출한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거 막 10번도 쓰고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2번까지 지금 축소된 거예요. 한글, 영어를. 이걸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축소시킨 거예요. 자, 틀린 문제가 한두 개인 학생 또는 다 맞은 학생은 정말 부담 없는 숙제가 되는데, 틀린 문제가 10개, 20개, 3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2번씩, 한글, 영어 2번씩을 손으로 딱딱딱딱 번호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걸 사진 찍어서 학원에 전송하면서 제출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암기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엄마 내가 암기력이 너무 약해서 다른 아이들은 만점도 많이 나오고 한두 개 틀린 학생도 많은데 나는 막 20개, 30개를 틀려. 내가 정말 암기력이 안 좋은가 봐. 착각이에요. 암기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중력 학습 훈련이에요. 집중력. 수업에 집중하는지, 예습을 조금이라도 해갖고 왔는지, 그걸 보려고 저희가 자꾸 테스트를 하고 수업에 더 집중시키려고 이 쪽지 시험을 보는 거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갖다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쪽지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틀린다? 그럼 난 숙제를 많이 해야 된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귀찮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든 더 맞아야지. 막 집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수업의 집중도가 올라가고 가져가는 게 많아지죠. 그걸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처음 신입생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집중력이 잘 되는 학생들은 뭐 한 일주일, 2주일만 해도 기존 학생들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이 집중력이 잘 약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 쪽지 시험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나 전교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학생들이 딱 편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쪽지 시험을 봤어요. 한 50개 봤단 말이에요. 기존 학생들은 다 맞은 학생 여기저기서 손들고, 한두 개 틀린 학생 여기저기서 손들고 하는데, 본인이 딱 봤더니 막 20개, 30개를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 자괴감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신입생들은 그냥 혼자 채점하게 해요. 처음에 한 일주일이나 2-3번 수업은 혼자 채점해서 혼자서 그냥 딱 덮어라. 봐주겠다. 왜냐면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게, 왜 창피해요? 이거는 기억력, 암기력을 갖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설사 암기력 테스트라고 하고 암기력 어떤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틀리면 약한 거잖아요. 학원을 왜 옵니까?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나 전교 1등이니까 여기 와서도 내가 자랑을 해야지. 주세나 학원에 자랑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약한 부분이 뭐지? 나는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메꿔야지.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 학습을 해보니까 자신이 알던 것 말고도 이 부분도 약하고 이 부분도 약하고, 수업 집중력도 약하고, 단어 암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니까 이 부분도 약하고,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야죠. 그러려고 학원에 온 거니까. 그게 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휙 하고 사라집니까? 그럼 어디 가서 메꾸려고요? 안 메꿔도 돼요? 당연히 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학원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곳이에요. 잘하는 거를 와가지고 나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쪽지 시험에서 처음 신규 입학생이 많이 틀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안 받은 학생이라면. 그걸 왜 창피합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한 달 안에 내가 따라잡아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든 나도 만점 받아봐야지. 이게 현명한 학생이죠. 자존심 상하니까 나 그만달래. 어리석기 그지없는 학생이고, 그 말을 들어주는 부모님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넌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 메꿔야지. 왜 쟤네들은 너보다도 등수도 나쁘고 더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잘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럼 너도 다니다 보면 그 아이들보다 더 잘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셔야지. 학생이 다니기 싫고 자존심 상한다고?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거기를 왜 다녀? 바로 빼버리세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케이스 자체가. 부족한 걸 메꾸러 와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것 때문에 나간다? 앞뒤가 안 맞죠? 저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 예습 아까 방금 좀 전에 얘기했죠. 2주 3주를 다니다 보면 청취 파트에서는 쪽지 시험을 어디를 보고 독해에서는 어디를 보고 문법은 어디를 보고 이게 알게 돼요. 주로 선생님들이 포인트 잡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요 부분만 좀 미리 보고 오면 되겠구나. 요 부분만이라도. 그럼 그렇게 예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고 이 집중력이 점점 듣다 보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만점일 때 손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빠른 학생은 2주 안에 그렇게 되고 늦어도 집중만 하고 노력만 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적응을 완료합니다. 그 한 달을 못 견뎌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다른 데 가서 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은 계속해서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상태가 되고 지금 당장 전교 1등이라 해서 중학생이 중2, 중3, 고1, 고2, 고3, 대입까지 그게 다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메꿔서 진짜 혼자 공부해도 혼자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진짜 탄탄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 집중만 하면 여기 써있죠. 한 달이 지나서 쪽지시험을 계속 힘들어한다? 암기력이 나쁘다? 학습력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습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고 수업에서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쪽지시험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도. 자, 여기서 부모님들이 신규 입학했을 때 또는 다니면서도 우리 아이 수업 중에 집중 잘하나요? 수업 태도는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거는 학원에 물어보지 않아도 종합성적표가 한 달에 2번씩 발표된다고 종합성적 그 파트에서 종합성적 설명하는 파트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종합성적표를 보시면은 수업성적이 있고요. 수업성적 속에 쪽지시험 성적이 꼭 기재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보세요. 쪽지시험 성적을. 쪽지시험 성적을 보시면 성적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너 왜 이렇게 쪽지시험을 많이 계속 틀리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 중에 임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서도 쪽지시험 성적이 계속 나쁘잖아요. 이 학생은 예습, 간단한 예습, 진짜 수업 전 10분, 15분, 그 간단한 예습을 전혀 안 하고 쪽지시험이 어디서 출제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수업 중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쪽지 성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입학 후 한 달 뒤까지도 쪽지 성적이 계속 나쁘다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주의라고 돼 있죠. 쪽지 시험 볼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시한 요 페이지 요거 외워라 이렇게 했을 때 교재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게 뭐가 그렇냐면은 예를 들면 교재에 대한민국이라 써 있어요. 대한민국. 학생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쪽지 시험을 빨리빨리 보니까 한국, 코리아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당연히 똑같은 얘기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X를 합니다. 왜일까요? 훈련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굳이 XX를 안 하는데 가능한 한 X를 갖다 해서 학생이 주의를 환기시켜줘요.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묘하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지필고사가 있는 학교가 가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알려준 어떤 문장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똑같게 써야지만 점수를 정확하게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전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습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토익에 950이 넘는다든가 저희 학원의 토익 최상 위반 아니면 탭스 이쪽 라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굳이 그거를 외우지 않아도 예문이 주어지면
그대로 영작을 했을 때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어법적으로는 안 틀려요. 그럼 맞거든요. 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X를 냈다 또는 감점을 줬다, 저 억울해요 하고서 시험지 막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안 틀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너희들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써야 돼. 다르게 쓰면 감점하거나 X를 할 거야. 이게 전달이 됐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미리 고지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계속 겪었기 때문에 쪽지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써라. 그 외 한국이나 코리아는 X로 처리하겠다. 이게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될 때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 자꾸 훈련받고 인지를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훈련이 들어가고 있다. 자, 쪽지 시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쪽지는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다.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습을 시키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본인이 써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쓰게끔 자꾸 훈련을 시키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습 15분, 10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적기, 그리고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어디 부분을 외우라고 하면 정신없이 외우면 돼요. 막 그 쪽지 시험 외울 때는 막 소리내서 외워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정신없이 집중해서 외우면 거의 나중에는 안 틀립니다. 다 맞는 학생들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쪽지는 넘어가겠습니다.